여러분, 혹시 우리 장 속에 사는 아주 조그만 박테리아가 당뇨병 치료제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꽤 도발적인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특허 문헌이 바로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위기인 대사질환을 우리 몸속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진짜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이면서도 정말 매력적인 한국 특허청 자료 하나를 꼼꼼히 뜯어볼 겁니다.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대사질환에 어떤 기가 막힌 효과를 내는지 실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하나하나 해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대사질환의 위기 상황부터 짚어보고 MBM7-1이라는 특별한 균주를 만난 다음 장벽 강화, 인슐린 저항성 역전, 생체 내 실험 결과, 그리고 다중표적 솔루션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대사질환의 위기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주된만 봐도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진짜 흔하잖아요. 겉보기엔 다 다른 병 같아 보여도 몸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호 전달 체계가 망가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등 근본적인 뿌리는 꽤 비슷하거든요. 현재 당뇨병 약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긴 한데 문제는 이런 기존 약물들이 간 손상이나 저혈당증 같은 꽤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본적인 원인을 잡으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미생물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섹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NBM7-1 균주 소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서,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나 뻔한 가설이 아닙니다. 탄탄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특허 기술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쏙 뽑아낸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NBM7-1이라는 특정 유선균인데요. 도대체 이 녀석이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졌길래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건지 그 확실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세 번째 내용, 장벽 강화입니다.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무너진 장 건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낯선 생물학 용어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TER이라는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리 장 속에 있는 요새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촘촘한지 측정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물질들이 혈관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어막이 아주 굳건하다는 뜻이겠죠. 자, 화면의 그래프에서 훌쩍 솟아있는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이게 바로 MBM7-1을 처리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이랑 비교해보면 TERR 수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박테리아가 헐거워진 장 점막의 성벽을 마치 벽돌을 덧대듯 엄청나게 두껍고 단단하게 재건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네 번째, 인슐린 저항성 역전입니다. 이제 장에서 근육세포 쪽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볼게요. 당뇨병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많이들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피 속을 떠도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쏙쏙 넣어주는 일종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 구멍이 망가져서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곳 없는 포도당들이 혈관에 그냥 갇혀버리겠죠. 이게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생물이 장벽만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난 인슐린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는지 한번 보시죠. 연구진이 이걸 실험실에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근육세포에 지방을 잔뜩 노출시켜서 인슐린 신호를 일부러 꽉 막아버렸어요. 세포를 알아눕게 만든 거죠. 그런 다음 여기에 MBM7- 추출물을 딱 투여했더니 놀랍게도 멈춰있던 신호전달 단백질인 PAKT의 비율이 다시 쑥 올라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세포가 스스로 잃어버렸던 인슐린 민감성을 기적처럼 되찾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 생체 내 실험 결과입니다. 그럼 실험실의 페트리 접시를 벗어나서 실제 당뇨병에 걸린 마우스 모델에 적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데이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프의 붉은색 선을 보세요. 치료를 못 받은 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복 혈당이 천장 뚫을 기세로 끝없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8주 동안 NBM7-를 투여받은 초록색 선을 보면요. 한 4주 차쯤부터 붉은 선이랑 길이 완전히 갈라지더니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지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그래프는 이 미생물이 가진 이중 효과를 정말 속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혈액 속 포도당, 즉 혈당 자체가 확 줄어들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호마-IR 역시 기존 당뇨약을 쓴 것 못지않게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피 속에 당을 치우는 동시에 세포의 저항성까지,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 데이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혈장 인슐린 수치 자체가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인슐린 줄어들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반대입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다시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굳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쥐어짜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췌장 입장에서는 짐을 크게 덜게 된 셈이죠.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6번째, 다중표적 솔루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본 내용만으로도 이미 훌륭한데 NBM7-1은 단순히 혈당만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관에 떠다니는 나쁜 중성지방 수치도 깎아내리고 간 손상을 보여주는 GOT 효소 수치도 확 낮춰줍니다. 심지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만성염증 물질들까지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버려요. 당대사, 지질대사, 그리고 염증,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때려잡는 전방위적인 해결사인 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특허 문헌을 보면 그 해답이 유전자 스위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간이랑 근육에서 인슐린 신호를 팍팍 밀어주는 착한 유전자들은 스위치를 켜서 활성화시키고요. 반대로 간에서 쓸데없이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는 나쁜 유전자들은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우리 몸속의 고장난 대사 스위치를 유전자 수준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재배선해버리는 거죠. 자, 오늘 문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이 끔찍한 대사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외부에서 만든 화학약품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몸속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또 다른 엄청난 의학적 기적들이 장 속 미생물 세계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흥미로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